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방대를 이제 이끄시다가 이제 당 대표 도전 선언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본격적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제가 제일 먼저 했죠. 제일 먼저 하시죠. 예, 판단이 서자 네. 곧바로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요즘에는 또 이제 민노총 예. 해체시켜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또 강력하게 운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부방대를 이끄신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과를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0.7%로 우리가 간신히 이긴 게 부방대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감시를 개표 과정 전에 투표 과정, 개표 과정에 감시를 그렇게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제대로 부정선거가 뭐 들어오긴 들어왔어도 약간 이제 완벽하게 못 이루어지니까 예, 많이 막아낸 거죠. 막아낸 거죠. 예, 그게. 예. 예, 그거 부방대 지금도 활동하고 있나요? 그럼요. 지금도 이제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부방? 지금 이제 본래는 부정선거 방지대였는데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부패까지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잔당들이 얼마나 많은 부패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싸워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이름도 바꿨고 제가 지금 이제 전국을 다닐 때 예. 지금 이제 책임당원 전국 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책임당원 전국 연대에 계시는 분들도 또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책임당원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네.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죠. 그렇죠. 책임당원이 그냥 당원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 투표를 못하죠. 책임당원이래야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책임당원은 이제 당비를 3달 이상 낸 분에 하나나요? 원칙적으로는 3달 이상 한 달에 1,000원씩 1,000원이 됐든 뭐 그런데 얼마. 종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한 달 남겨놓고도 네. 앞으로 3달치를 이제 미리 내놓으면 또 부분적으로 이제 책임당원 권리를 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다는 말은 들리진 않네요. 네. 책임당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책임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다시 말해서 이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는 28만 명인가 그랬대요. 38만 명. 38만 명.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전당대회까지 가면은 100만이 넘는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비를 한 달 낸 사람, 2달 낸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3월 달 가면은 이제 책임당원들이 되니까 그렇죠. 100만 명이 넘는데요.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책임당원이 그만큼 제 생각에는 그 책임당원이 어디서 많이 늘었다고 우리 판단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각 이제 우선 저 선거 전에는 많은 책임당원들 후보들이 다 모았고 후보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그 당 대표 예. 출마를 하는 분들이 출마하려는 분들이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당 대표 시절엔 또 젊은이들이 일부 모였다고 들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책임당원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확장 사업이 필요하다. 예.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제 조만간 책임당원 100만 명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책임당원이요. 지금 그 이준석이 그때 왜 당대표 될 때 청년들 좀 늘은 거, 그죠? 예. 분명히 늘었다고 봐도 예. 그 이후에 늘은 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준석에 실망하고 예를 들어서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보수 색채가 강한 그 애국 시민들이 강하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이봉규 TV에서도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집회 이런 데서도 막 캠페인하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요 몇 달 사이에 늘어났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선 당원들이 역할을 하는 당원 중심의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럼요. 그게 제 확실한 방향성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선관위에 이거 또 관리를 하게 되나요? 이번에 그 전당대회 투표를 하는 거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네. 우리 그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네. 선관위가 관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제한돼 있는 아니 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계를 제한돼 있는 이제 그 책임 당원들 숫자 안에서 이제 투표를 할 거니까 네. 그 집계하는 건 뭐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 지금은 이제 중앙선관위가 한다는 말은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전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준석 때 그때도 사실은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하고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적발하고 우리 당 대표 선거에 왜 외부 기관이 개입을 하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항의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기조가 유지돼 있고 지금은 이제 투표 관리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막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강의했기 때문에 뭐 그건 조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관위 관리가 이번에는 배제되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아직 안 했다면은 근데 지난번에도 네. 이준석 대표 때 네. 그걸 알리지 않고 비밀 계약을 했어요. 비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적발 해냈다 이 말이죠. 지금 뭐 혹시나 또 비밀 계약 그렇지는 않겠죠. 네, 왜냐하면 뭐 그렇게 기대합니다. 비대위가 정진석 비대위고 예. 이런 문제점을 책임당원 100%로 가는 것도 정진석 비대위가 강하게 밀어붙인 걸로 봐서 예, 저희가 계속 강하게 요구한 것을 뭐 그렇죠. 받아들인 걸로 보여지는데 봐서 예. 선관위가 관리하는 그 만약 집계 거기 손 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집계 예. 과정에 집계해서 그거는 당에서 직접 그 하는 걸로. 저는 전에는 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직접 여론 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예, 정상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왜 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이 중앙선관위 가뜩이나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맡겨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안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도. 민주당도 안 맡기는데 왜 국힘당이 맡깁니까? 거기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거는 뭐 안 됩니다. 예. 그랬다가는 이번에는 아마 당원들이 안 참을 거예요. 만약에 비밀 계약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난번처럼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당원들 100만 명 진짜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뭐 100만 명 시대면은 우리 한교안 대표님은 자신하십니까? 저 당원 투표 100%.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모았는가에 보다도 네. 누구가 후보로 나왔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제 뭐 특정 세력이 사람을 모았다 하더라도 투표하는 건 실제 투표하는 거는 책임 당원 본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책임 당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나갈 건가, 당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투표를 하게 되나요? 그 100만 명이 체육관에 다 모일 수도 없고 전에 아마 이제 모바일로 하나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었어요. 저는 책임 당원들에 대해서는 뭐 이번 투표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모바일로도 하고 네. 또 실제 현장에 와서도 하고 뭐 이를 이제 그걸 종합해 가지고 숫자를 계수를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실제 현장에 와서 투표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모바일로 하게 될 때 이게 또 무슨 손 타고 하도 이제 자라보고 논란 가서 소뚜껑 논란다고 하도 저는 부정선거에 아주 뒤어가지고요. 예. 모바일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할 수 있게 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모바일로 한다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바일로 거죠. 한 거를 예. 이제 나중에 말하자면 그게 뭐 이미지 파일이 됐든 그 모바일은 그 뭐랍니까 로그 로그 기록이죠. 기록도 남기고 로그 기록을 남겨서 예. 나중에 카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리고 발표하고 끝. 이거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이거 예. 절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로그 기록을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하면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투표 용지를 수개표하는 거하고 똑같이 수개 한 장 한 장 세는 거하고 똑같이 로그 기록을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이제 마련하겠죠 이번에 전당대회 룰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계속 이제 룰 미팅이 있거든요. 아, 그럼 네. 계속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죠.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시면 뭐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토론회가 또 열리나요? 열리죠. 열리죠? 예, 당연히 열리죠. 예. 그때 이제 주장하실 걸 미리 좀 이봉규 TV에서 미리 예고편으로 조금만 개봉하시면 부정선거에 관한 거는 이번에도 또 세게 주장하십니까? 지난번 이거는 사실은 당내 선거니까 아, 예, 부정선거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가 꼭 중요한 건데 네. 우리는 이번에 당내 선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도 네. 우리 당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한 것이 이번 우리 당 대표 선거는 당원들의 잔치가 축제죠. 돼야 된다. 네, 축제.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투표하는 그 결과를 합산하는 이렇게 이제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했었죠. 네.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선대위에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져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역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노력도 이제 더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략적으로는 네. 그 이제 이분들 우리 책임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이분들을 뭐 다 만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이나 또 이를테면 뭐 영상이나 예. 이런 것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컨텐츠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원들에게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자 30년 자유민주 정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이해찬이가 20년 집권, 50년 집권 이거에 맞다 이겁니까? 이해찬이 그랬잖아요. 이미 그는 말하고 없어져 버린 인물이고 예. 제가 지금 말하는 이제 최소한 30년 자유민주 정권론 네. 말하자면 최소한 30년 자유민주 정권론. 그 왜 제가 30년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 지금 정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제 도로 한번 탑을 되는 거. 도로 암이타불이에요. 그냥 큰일 나는 그 거. 어쨌거나 다음 정권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떨까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떠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두 번 정권을 연달아 확보했었는데 문재인 한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죠. 5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이 무너졌어요. 붙어있죠.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렇게 가서는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확실하게 자유민주 국가 틀을 잡아내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년은 필요하다. 일본의 자민당이 그렇게 뭐 몇십 년 독재라고 그럴까 독주했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우리도 자유민주. 그 대신에 우리는 제대로 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공정하고 바른 예. 이런 인재들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런 공정한 소위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탐하는 나라를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진 이런 정말 진정한 그 30년 자유민주 정권 이게 나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30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우리 정권 뺏기면 다시 우리가 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때처럼.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근데 국민들 30년 정권 그럼 기분은 좋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뭐 한교안 대표님 말씀 기분대로 되는 거 같지 않고 그러려면 뭔가 저 조직이 갖춰져야 될 텐데 지금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예. 탄핵 이후에 네. 대선 19대 대선인가에 치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졌죠. 네, 저쪽. 예, 문재인 당선이 됐죠. 네. 그런데 그때 우리 후보가 홍 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거기가 얻은 표가 24%입니다. 예. 또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얻은 게 21%예요. 그거 합치면 두 사람만 합해도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41%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좌파 정권에 척 뺏기느냐. 하나로 뭉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도 있는 거죠. 뭉치자는 얘기는 나왔지만 본인들이 안 뭉쳤잖아요. 이제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당해서 그 고생을 정말 했거든요. 네. 이제는 마지막에 뭉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그때는 안 뭉쳤지만 일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뭉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이제는 그 길이 아니면 방법이 우리나라를 살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거 예. 알면서도요. 지난번 예. 제가 굉장히 섭섭했던 게 그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서 예. 세 분이 그렇게 제가 매일 계속 제발 뭉쳐라. 이거 아니면은 진다. 그런데 끝끝내 세 분이 안 뭉치고 그렇게 나가서 저도 지더라고요. 뭉치라고 계속 했는데 네. 아, 그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돼요. 뭐냐면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선거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15%로 내가 얻지 못하면 한 푼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제 쓴 돈을 환수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죠. 돈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험들 지난번 실패했지만은 또 다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개돼지 아니거든요, 저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쉽고 편하고 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가자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져가지고 중간에라도 10년, 20년 뒤라도 져가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말하자면 응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3명 저는 그분들 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한민국에 사는 한 그때 단일화 안 한 거 국민들이 살아있는 한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지. 몇 달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그때 주역들이 그 전에 또 그랬어요. 그 전에 서울시 교육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응징을- 조 의원이 되지도 않는 자가 지금 저 돼가지고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전에 단일화 실패했는데 또 이번에 또 실패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서울 시민들이 용서해줘서 그래요. 용서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잊어서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너무 이건 그렇게 얼마나 서울 시민들이 제발 좀 단일화하라고 그런데도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비 보존 그거 아니 돈 때문에 애들의 서울시 아이들의 그 교육을 좌파 교육에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예. 뭐 내부 경쟁을 잘해서 예. 우리 후보 단일 후보를 만들어 내야죠. 자꾸 이제 그걸 뒤에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건데 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세 분 저는 안 있습니다. 이름 절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조전혁, 박선영, 또 조영달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절대 이거는 10년, 20년, 50년이 가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죠. 잊어버리니까 또 나와서 자기 아니면 안 되는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세 사람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절대 공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년 정권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그 자체가 사실은 저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정권. 예. 근데 30년 정권을 이제 단일화로 이제 그렇지만 단일화를 못하게 무슨 뭐 강제 조항도 없이 강제력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아니 그거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다시 아니 문재인 투가 조희연을 나오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 또 3명이 그대로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제가 그 목숨 걸고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선 제가 바른미래당 출신들 쫓아내야 된다 반미당 하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큰 틀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반미당계 어떻게 쫓아냅니까? 대표가 되시면 그렇죠.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 반미당계 니네 따로 나가서 창당을 하든 말든 예. 몰아낸다. 예, 그들 공간을 예. 압살해야 됩니다. 사실 압살. 예. 반미당계 공간을 예. 압살한다. 야, 그거 시원하다. 진짜 지금 그 이준석을 비롯해서 유승민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회방 놓는 저 주사파 이중대 비슷하게
국힘당 내지는 윤석열 정부를 회방놓는 진짜 저 반미단계 지금 어떻게 압살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통합이 되면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지난번 19대 대선에서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가 통합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사실 다 죽었던 당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받아들였는데 저는 통합을 위해서 받아들였는데 실제 와서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만 부추겼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 당을 공격하고 그러니까요. 민주당 또 문 대통령 공격하는 말을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공격하는 거를 한 번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쩌다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는 신용만 하고 금방 또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와서 이 사람들 한 일이 뭐냐면 맨 처음에 바른미래당이 들어오면 우리가 확장된다. 뭐 이런 기대를 사실 했었어요. 네. 확장된 것이 아니라 좀 먹어요. 들어와서 자기 자리만 차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좀 먹었습니다. 아무 확장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도 뭐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을 했는데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니 어쩌니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편들어주는 이런 행태를 지금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갖고는 정말 안 된다. 반드시 우리 막아내야 된다. 정말 내가 쫓아내야 된다. 그렇죠. 쫓아내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암덩어리예요. 네, 암덩어리 제거해야 됩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 해당 행위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 그때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한 국민들이라든가 평론가들은 그때도 그렇게 주문했거든요. 대표님 시절에 반미단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데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는 통합 이렇게 해서 그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극우 보수 꼴통이라서 마이너스 정치를 한다고 그러고 저희들을 비난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왜 밤이 된 게 그걸 합치면은 더 좋은데 왜 자꾸 잘라내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정치를 부추기는 극우 보수 세력이라고 저희들을 비난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저희를 비난한 사람들이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그래 이제 와서는 그 지금도 지도부 된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는 그때 우리를 비난해 놓고 지금은 유승민 욕하고 이준석 욕하고 그때 이런 그러니까 뭐 지금 또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님은 달라지셨네요. 제가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책도 썼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 제가 실수한 부분들을 정말 국민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 통합하면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들어와가지고 자리만 차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를 이미 이미 당협위원장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으로 출발해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이겨내려고 하면 이제 우리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도 하게 된 거고 당도 나오게 된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을 이기려고 하면 암적 존재들은 제거해내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건강한 당이 될 수가 있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우리 공격하는데 맞습니다. 거기 보탬이 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한마디 지적하는 게 없습니다. 공격하는 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당이겠습니까?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좀 어려운데 계속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하고 있고 우리 무슨 말하는 거 한마디 이렇게 공격을 해가면서 소위 이적행위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암덩어리 쫓아내야 된다. 떨궈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의 그 실수 더 이상 반복하면은 이 암덩어리들한테 우리가 안방 거의 다 내줬었잖아요. 이준석이 당 대표 되고 다 내줬었는데 이제는
황교안 대표님이 밤이단계 공간을 압살시키겠다. 한 번 실패는 있지만 네. 두 번 실수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한 번 실패, 두 번 실수 없다. 예. 야, 진정성이 느껴지고 이제 선관위가 관여하는 당 대표 선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민노총 해체를 기치를 들고 나오셨으니까 우리 대표님이 바라는 대로만 된다면 국힘당이 민노총 해체시키고 밤이단계 쫓아내고 야 이렇게만 된다면 참 우리 국힘당이 못하면 기가 막힌 당이 그럼요. 못한다면 시민들과 함께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없애야 될 암적 존재 중에 하나가 또 민노당이에요. 네. 민노당. 민노총. 우리 민노총 해체. 민노당이 이제 그 통진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 해산을 했죠. 끝냈죠. 하나의 숙제가 이제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해체. 민노총은 말은 노동운동 단체인데 실제로는 정치 집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 집단. 이게 뭐 좀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쟁의 행위, 그러니까 쟁의. 노조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정치 행위는 안 됩니다. 정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이미 노동 단체가 아니에요. 네. 지금 민노총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민노총은 해체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게 정상적인 근로자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전교조 네. 법의 노조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던 것이 이제 전교조죠. 네. 그래서 이게 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법의 노조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걸 다 풀어줘 버렸어요. 예. 마찬가지로 민노총도 저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쟁의행위, 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목적이 뭐냐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아닌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이미 노조가 아닙니다. 민노총은 그래서 이미 노조성을 상실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뭡니까 집회를 할 때 지금 양경수인가요? 네, 민노총 회장, 위원장. 이 위원장이 들어서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외치는 말이 미군 철수하라예요. 그게 노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석기 석방하라. 이석기 사면하라예요. 네. 이석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동자 권익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네. 얘기를. 그래서 이미 노동 단체성을 잃었다. 네. 그래서 해체하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셨을 적에 통진당 해산시키듯이 뭔가 법적으로 그 해산시킬 수 있는 통진당 해산은 헌법에 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민노총은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민노총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해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 불법들을 드러내서 결과적으로는 해체시키도록. 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진당 해산보다도 더 어렵지만 그러나 이 민노총이 결국 하는 짓은 자기 패거리 챙기는 겁니다. 네. 패거리 챙긴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폐악을 끼친다는 소리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근로자들이 어떤 회사가 사업을 땄어요. 네. 사업을 따서 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민노총이 자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면 그걸 막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짓들을 막. 막아가지고 작업차가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네. 이렇게 이거 정말 불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주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민노총 소속의 업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결국 자기 살자고 다른 근로자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폐악질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막아내죠. 예. 지금 공언하신 대로만 잘 좀 실천하셔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그게 되겠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도 그러고 좌파는 도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저는 결국 정의는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결국 통진당 해산을 이뤄냈습니다. 민노총은 그보다 더하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네. 직접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네. 대다수 대개 이제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민노총 하나촌에 각 한 100만 명씩 되는 모양입니다. 네. 110만 명, 20만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전체 근로자는 2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거꾸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럼요. 남의 거 빼앗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우리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국노총이라고 한노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성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면 한노총 같은 데를 가면 되는 거죠. 또 단위 노조가 또 있어요. 각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이걸 굳이 묶어가지고 지금 저 한노총이나 이런 집단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아주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들의 불법성을 파헤치면 정리가 돼. 지도부의 그 불법성, 자금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회계 처리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걸 해서 자 지도부를 색출해서 와해를 시키는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1년에 걷어들이는 돈이 1,0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요. 1,000억. 그걸 어디다 쓰느냐? 그 감사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그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안 냅니다. 안 냈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도 감사 않고 네. 감사하겠다고 그러면 거부하고 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수사를 오래 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썩었어요. 그 안에는. 근데 썩었다는 것은 도려내야죠. 부패가 많이 있다는 거죠. 도려내야 됩니다. 예, 다 도려내시죠. 뭐. 예, 저는 수사에서 수사하면 금방 나온다고 국민들이 봅니다. 다 도려내죠. 다 부정선거 저지른 놈들 다 도려내고요. 밤이단계 도려내고 민노총 해체시키고 다 선관위 제대로 원위치시키고 할 일 많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황교안 전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